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7월 1일 금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뭐 미증시 그냥 쏘쏘하게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처음 장 열리고 꽤 많이 밀렸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복구해 줬다가 보합 수준 주변까지는 좀 왔지만 그래도 아직 하방의 압력이 있는지 이렇게 좀 한 1%대, 다우 0.8, 나스닥 1.3 요 정도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게 어제만 한 2%, 3%좀 넘으면은 그 러시아 이거 미국이 일단 대놓고서 나토에 대해서 미군 병력 증강하겠다 요 얘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에서 그거에 반발하고 강력 대응하겠다, 이게 이제 좀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내일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미국 지수 좀 봐야겠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1.3% 정도면은 엄청 과하게 좀 반응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가 뭐 실질적으로 움직인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미군 병력 뭐 증강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증강을 할 것 같아요. 나토 지역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뒤에는 결국 러시아의 반응이 중요하겠죠.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폴란드 이런 곳까지 침공을 하는 거는 사실상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사실상 그 침공을 한다 만약에, 그때는 이제 그냥 진짜 너 죽고 나 죽자 요 느낌이죠.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다 보니까 이 뒤에 대처를 어떻게 할지. 자, 그다음에 이 지표 관련해 가지고 PC 지표는 뭐 4.7% 전년비 요 정도 나왔는데,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던 퍼센테이지 폭이랑 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기대에 좀 부합했다라는, 인플레 같은 경우 그때 8.3을 예상했는데 8.6이 나왔죠. 그런 것처럼 이거 시장에서 항상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어느 정도를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안 좋게 나오면은 이제 시장에서 지수가 더 밀리면서 좀 문제로 갖다 받아들이는 거고, 시장에서 예측했는데 그 정도 나오면은 어느 정도 지수에 좀 선반영이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 정도 예측했던 대로 나왔네, 고만고만하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비슷하게 좀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그 뭐 계속 환율은 지켜보셔야 돼요. 1300원 좀 넘어서 1301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 1300원 넘으면 좋진 않다라는 거는 꼭 기억해 두시고, 뭐가 됐든 지금 1300원 좀 넘었네요. 뭐 해가지고 좀 다시 1200원대로 끌고 내려오는지 그런 부분을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어제 이제 지수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2차 전지 섹터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 리비안이랑 루시안 그쪽 배터리 좀 노리기 위해서 미국 신규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왜? 글로벌 경제 환경 악화에 따른, 즉 인플레라던가 그런 경기 침체, 뭐 증시 좀 하락, 이런 게 좀 복합적이겠죠. 이제 인플레가 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거 악화에 따른 투자비 급등, 결국엔 다 돈이라는 거예요. 돈. 투자 시점 및 규모, 내역 등에 대해서 당사는 좀 면밀하게 재검토. 요것 때문에 2차 전지 쪽이 좀 전체적으로 악재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뭐 조심할 건 해야 되고, 어제 2차 전지가 요걸로 좀 많이 밀렸죠. 그다음에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고, 중국에서도 일단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서 좀 비판을 막 쏟아내고, 나토에서 일단 중국을 또 규정을 했죠. 쟤네들.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러시아랑 같이 결국 힘을 합쳐서 좀 나토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그런 액션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이어진 게 이제 한알령 관련주들 하락, 뭐 화장품부터 해가지고 여행 이런 것들이 좀 어제 또 하락을 하지 않았나? 화장품이 한 6%, 8%막 이렇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랑 2차 전지가 좀 지수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를 더 크게 만들지 않았나? 우리나라 지수 하락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미국 선물이 어제 밀린 것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엮여 있던 거고. 자, 올해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까지. 대신에 지금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 기준 목표.
기준 연말까지 기준금리 한 3.4% 연준에서는 전망인데 이게 혹시라도 좀 올라간다 4% 5%대로 올라가면은 그거는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인플레가 더 좀 잡기 위해서 그만큼 과하구나 지금 인플레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뭐가 됐든 이 기준금리 전망이 올라간다면은 기준금리를 그만큼 더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올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전망이 5%면은 5%에 맞춰가지고 막 스텝을 더 밟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나오면은 안 좋지 않을까? 좀 보시면서 연말까지 계속 하방 압력, 금리가 완전 베이스이긴 할 거예요. 인플레 플러스 금리. 이게 연말까지 쭉 갈 텐데, 과연 중간에 그 소비자 물가, 막 이런 것들 해가지고 좀 지표가 좀 잡히나, 뭐 결국 연준에서 발표는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하지만 좀 쉽게 잡힐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러시아 종전 언제 나오냐? 이게 좀 중요하지 않나? 자, 그다음에 시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금 챙겨줄 수 있는 액션이 그 종목들이 좀 나온다면은 빨리빨리 챙기고 현금 확보하고 있다 보면은 또 이런 지수 하락 이게 밀리면 또 어디까지 밀릴지 모른다는 게 조금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 회전율을 좀 높이려고 해야 돼요. 안 좋을 때는 시장이 상승장 지수가 좀 상승장일 때는 대충 그냥 들고 있으면은 잠깐 밀렸다가도 다시 그 종목이 막 전고 좀 돌파하고 막 움직이는 그런 액션이 나오는데 하락장에서는 그러지가 않단 말이에요. 좀 선별이 필요합니다. 하락장에서는 흔히들 종목 압축이라고도 하죠. 그래가지고 좀 좋은 종목들 지금 이게 지수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때 단기적으로 같이 연동될 수 있는 섹터가 어딜까, 테마가 어딜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현금 확보를 좀 미리미리 해둬야 돼요. 기회 좀 지수 많이 밀렸다가 돌릴 때 수익 종목이든 좀 약손절할 종목이든 해가지고 잘라놓고 지수가 또 밀려. 왜? 연말까지 계속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밀리면은 거기서 또 내가 현금 확보해 놓은 걸로 좋아 보이는 자리에 내려온 종목들 또 매수하고 그리고 그게 또 지수 돌리면은 반등 나오고 또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지금 당일 주도주 매매 난이도 엄청 높습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요거 좀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유럽 에너지 안보 석탄 요건 석탄은 뭐 지금 또 뉴스가 계속 붙을 수도 있기는 한데 전력 수요라던가 이런 거 중국 이런 거 아시아 석탄 값을 붙일 수도 있고 유럽에서도 한 뭐 가을 되면은 겨울 대비해가지고 겨울 이전에 가스 저장고를 채워야 한다. 근데 이게 러시아 측에서 가스를 안 풀어준다면은 대체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각이 될 수는 있지 않나. GS 글로벌 하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숭이 두창은 어제 요거 원래 공중보건 비상사태 발령할 생각 없다. WHO에서 요 얘기를 했는데 몇 주에 좀 다시 재논의 예정이다. 근데 그 사이에 원숭이 두창이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등에서 이런 고위험군으로 확산하는 모습 그것 때문에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 재소집할 예정이다. 지금 원숭이 두창이 일단 5,000명이 좀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는 좀 블랙템하다 보니까 당일 개별 그런 식으로 갖다 좀 매매를 이어가긴 해야 되지 않나. 오버나잇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얘네가 이제 미묘하게 해지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얘는 5일선 위로 좀 올라타나 미코바이오메드 중심으로 갖다 좀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휴마시스라던가 뭐 진단키트 애들이 좀 같이 움직이고 있던데 자 그리고 식량 관련해서는 이렇게 또 7, 8월쯤 되면은 또 7월 말이나 7월 중순 좀 넘어서 혹은 8월 중순 이때는 이제 밀 비축량이 동날 수 있거든요. 8월 중순 넘으면은 밀 비축량이 한 달치도 안 남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계적으로 뭐 거기서 이제 보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또 식량 이슈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관련해서 아직 수출 금지 늘기는 하는데 풀어주는 국가는 없고 왜?
한 달 지났다고 갑자기 식량이 어디서 막 뿅 하고 생겨나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식량, 비축량에 대해서 계속 부각이 되는 모습들, 그리고 곡물 제한, 뭐 식량, 비료, 수출 제한, 그리고서 이제 폭염 오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장마 오늘까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폭염, 우크라이나발 세계 식량난, 쭉 전쟁 당장 끝나도 최소 2년 이상 위기다. 이런 내용들. 식량은 결국 본질적으로 공급이 문제입니다. 인플레랑 전쟁으로 갔다가 탁 튀겨준 건 있어요. 아, 식량 부족하겠다 막 하면서. 하지만 작년부터 원래 이어지고 있던 부분이고, 지금도 가뭄 계속 부각은 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니 대통령 이거 러시아 방문했는데 별 얘기 안 나온 것 같아요. 봤는데 뭐 러시아 식량 비료 제재는 좀 면해야 된다. 그거 유엔에서 나토 서방 국가 측에서 G7이다. G7 측에서 그 규제하는 거 좀 풀어줘야 된다. 식량이랑 비료 쪽은 그렇기는 한데 푸틴도 뭐 별 얘기 없었고 보니까 푸틴도 그냥 그래 식량이랑 비료는 좀 수출 제한 풀어라. 인도네시아 정상 요구 좀 충족시킬 준비되어 있다. 수출 관련해서 규제 풀면은 수출하겠다. 요 정도 느낌이지 뭔가 좀 평화를 위해서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형식적인 만남이지 않았나. 그 다음에 이제 G7 관련해서 우크라이나에 38조 원 지원 합의.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미국에서 그 8억 달러 근데 이제 군사 지원이더라고요. 우크라이나. 그거는 좀 재건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다음 달 초, 이제 7월이죠. 초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10일 안팎을 말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참석 요것 때문에 재건주가 어제 좀 오르지 않았나. 인도적 지원 논의는 재건 이런 얘기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144명 포로 교환 개전 이후에 좀 가장 큰 규모였다고 하는데 포로 교환이 뭐 중간중간 있긴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게 막 처음 나온 거면 뭔가 좀 긍정적인 분위기 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싶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흑해 요충지인 지미니섬, 저는 처음에 뭐 일본 이름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섬에서 철수했다. 왜? 곡물 수출 관련해서 방해 안 하겠다라는 액션. 즉 곡물 이거는 지금 수출을 규제만 풀면은 수출해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갖다 좀 넓은 아량인 척 하고 있어요. 러시아 측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틴이 지금 병 주고 약 주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국제적 현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서방이랑 사이가 안 좋은데 중요한 국제적 현안은 서방이랑 대화할 준비는 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병 줬다가 막 나토에 대해서 막 이세우고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야 대화 우리 생각은 있어 이런 식으로 하다 좀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죠. 이런 게 이제 좀 재건에 또 엮일지. 자, 이제 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 참석 차관 보내서 어제 재건이 삼부토건 KH 건설 이런 종목들부터 해가지고 재건 종목은 워낙 많습니다. 데모, 서현탄 메탈, 현대 에버다임, 서암기계공업 등등. 여기서 좀 또 낙폭 이렇게 세게 밀린 종목도 있는데 이런 애들이 대금이 또 안 터지긴 했거든요. 좀 다시 돌려주나 아니면은 어제 뭐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가 장기평 좀 돌파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긴 하죠. 또 자리 잘 잡아주는지. 그래서 뭐 유신까지 어제 유신이 대장을 했는데 그런 재건 관련 주들. 그리고 게임주는 요 호재성 뉴스가 있기는 한데 이게 좀 어떻게 적용이 될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그 모바일 게임 측에는 꽤 큰 호재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이 애플 한국 모든 앱에 제 3자 결제 허용 세계 최초로 갖다가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수수료만 단순하게 따지면은 한 10% 20%씩은 차이 날 거예요. 즉 애플 통해가지고 앱스토어죠. 애플이 그 앱스토어 통해가지고 게임 설치를 하고서 거기서 이제 막 결제를 할 때 애플에서 수수료 개념으로 갖다 떼어가던 부분을 제3자 결제를 하면은
그냥 이제 게임사에서 그만큼 애플한테 돈 안 떼주고서 결제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좀 모바일 게임 쪽 특히 그래서 그쪽에 좀 호재로 작용을 할지 이런 거는 볼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게임주들이 대부분 다 모바일이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뭐 NC소프트부터 해가지고 좀 호재로 작용하나 그런 부분은 좀 지켜볼 것 같고 요거는 일단 내용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게임주는 결국 코인, 그 다음에 게임 성공, 각자 게임 출시한 거에 대박 치는지 그리고 수급 이런 것들 물론 이런 호재성 뉴스를 이용해서 이게 그냥 좀 찌라시성이 아니라 실적에 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수급이 이런 거는 좀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주 정도 내용으로 어떻게 좀 적용하나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넥스트 칩이 있나? 이 녀석이 상장을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예비 입찰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대기업 뭐 명칭 좀 붙여주면은 그때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로봇 8월 잼스 출시 요거는 휴림이랑 로보로보 위주로 그래서 로봇주들은 저점을 깨면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안 깨면은 옆으로 좀 기간 횡보를 하는지 휴림 로봇 같은 경우 어제 좀 막판에 동시효과에 메릴 린치가 좀 많이 샀던 것 같은데 뭐 그거에 대해서 막 엄청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거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뭐 7월 중순까지 특별한 거 이슈 안 나오면은 물론 이제 잼스가 그건 있어요. 과거에 연기를 2번, 3번씩이나 했던 거. 그래서 요번에도 연기하면 좀 짜증은 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 로봇 부서 적극적인 지원 요런 거는 꼭 삼성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뭐 일론 머스크도 휴머노이드 뭐 어필을 했었고 현대, LG 등등 대기업들이 다 코로나부터 해가지고 인력 대체 요런 구간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로봇은 한번 마련을 해놓으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하다 키오스크 엄청 는 거 거의 웬만한 가게들 다 키오스크를 좀 쓰죠. 알바생 한 명 두고서 지속적으로 하다 돈 나가는 것보다 그냥 키오스크 그냥 한 300만원? 제가 알기로는 키오스크 기계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3, 400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하나 세워놓으면은 한 두세 달이 후면은 애초에 그 주문받는 알바생을 안 써도 되니까 아니면은 그 알바생이 차라리 일에 투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가 키오스크부터 해가지고 뭐 공장들도 그렇고 로봇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다 다 키우려는 그런 움직임인데 자 일단은 로봇 잼스 8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미중 갈등 좀 심각해지나 요거는 관세 부여 실제로 막 치고받고 하면 그때부터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 뭔가 구도 자체가 세계적으로 왔다 러시아, 중국 합치고 서방 국가 이런 식으로 왔다가 좀 냉전 분위기가 조금 나고는 있어요. 안 그래도 증시도 안 좋은데 그래서 이 원전 관련해서 그린 에너지 재결의안 어제 댓글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7월 초에 있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근데 결과는 일단 그 뒤에 이야기고 뭐가 됐든 제 결의안에 올라간다. 이걸로 투표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악재성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 좀 잘 보시면서 만약에 좀 제외된다. 그래서 원전들이 좀 시원하게 밀린다. 저는 그거는 또 좋게 생각을 해요. 왜? 뒤에 그린 텍소노미 추가 여부도 있고 우리나라 혹은 체코, 폴란드 이런 거 사우디, 카자흐스탄 원전 관련해서 이게 체코였나 11월쯤 뭐 또 있을 텐데 입찰 서류를 접수한다 11월 그리고 폴란드는 2023년 체코는 2024년 최종 사업자 선정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런 식의 이슈도 있고 원전을 뭐가 됐든 지금 현 정권에서는 계속 어필을 하고 있죠. 그리고 혹시라도 여름철 이제 지금 블랙아웃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 예비율 때문에 이제 또 장마 끝나고 폭염 오면은 에어컨 안 끄고 살겠죠. 전 지금 이미 끌 수가 없는 상태인데 더위가 열이 좀 많아가지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 에너지 전력 보충을 위해서 또 더 원전 부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원전은 결국 세계적인 흐름이다.
소형 원자력 모듈부터 해서, 그리고서 뭐 첫 SMR 국제 행사 9월 달에도 있고, 원전은 밀리면 좋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체코 관련해서는 일단은 제가 뉴스를 못 봤는데, 이것도 혹시라도 뭐 좀 긍정적인 내용 나오나, 대신에 오늘 좀 단발성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전 관련해서 계속 좀 이슈 튀어나올 건 많다라는 점. 그리고 네옴시티, 요거는 지금 사실 재료 측면에서 막 뭔가 뚜렷한 부분이 좀 없어요. 살짝 붕 떠 있고, 애초에 사우디 측에서 좀 비밀 협약 계약을 하면은 그런 거를 좀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도 그 7월 말 공시가 있었죠. 재공시하겠다. 근데 어제 일단 이 건설주들, 제가 어제 히링을 했던 이유 설명을 못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물산, 현대건설 이런 건설 관련, 얘네가 그 더라인, 사우디 저 네옴시티에서 더라인 수주를 한 회사들이거든요. 컨소시엄 해서. 근데 얘네들이 좀 잘 버티긴 했어요. 지수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4%, 6%까지 가고, 시총이 한두 푼 하는 애들도 아닌데 4조, 22조짜리인데 뭐 해가지고 좀 시세를 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것도 있는데, 일단은 네옴시티 지금 그런 이슈들은 좀 애매하긴 한데 강했어요. 일단 어제 히링 같은 경우 대금도 2,600억 터지고, 얘네 좀 대금 사이는지는 좀 본다고 했죠. 그리고 시장에서 테마 뭐 워낙 갈 게 없으니까 얘네들이 움직인 것도 좀 있지 않나. 그래서 히림, 뭐 한미글로벌, 다스코, S&T 에너지 이런 것들 막 윗꼬리 달고 뭐 난리 부르스인데, 건설주들 네옴시티 좀 더 부각이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혹시라도 커지면 수소, UAM, 스마트 시티까지 좀 갈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아까 전에 스마트 시티에서 이 옴니 시스템은 전력 예비율, 블랙아웃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되긴 합니다. 작년에도 7월에 올랐었고, 재작년에도 7월 달에 좀 움직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블랙아웃 얘기 나오면은 스마트 그리드 이걸로 엮어서 좀 반짝하는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신재생 에너지가 어제 그건 있거든요. 그 조 바이든 탈탄소 관련해가지고 미국 대법원에서 뭐 연방 당국 발전소 배출에 대해서 규제권도 좀 제동하겠다. 그래서 바이든 탈탄소 정책 타격 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게 결국 탈탄소는 돌고 돌아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랑 좀 무게감 있게 엮여 있기는 하거든요. 탄소에 대해서 피하기 위해서 에너지 생산하는데 탄소를, 전력이죠. 우리가 말하는 보통 에너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게 신재생 에너지에 좀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지, 아무래도 탈탄소 정책 타격,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은데, 그런 거는 좀 악재로 작용하나 눈치는 보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서 삼성 아리백 발표 언제 나오냐? 다음 달 미국 뭐 이정 부회장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좀 발표가 나올지, 인수합병 아니면은 아리백 둘 중에 하나 좀 가능성은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러시아가 쏘아올린 에너지 안보, 유럽 측은 분명히 좀 급하죠. 지금 막 석탄 안 쓴다고 했다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쓰고 있잖아요. 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차단해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서 유가는 또 엄청 비싸. 막 대체품 찾고 있는 건데, 결국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뭐가 됐든 계속 늘려갈 수밖에 없지 않나. 자연 친화적으로 이제 9월 달에 새만금 수상, 태양광 1단계. 자, 그리고 이후에서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입법화, 요거는 좀 실질적으로 나오면은 그거는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상향을 한다, 목표를 상향을 하면은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증강을 시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발전소 증가라던가 뭐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섹터의 투자, 이런 게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요거 입하는 내용 나오는지. 자, 그래서 태양광 OCI랑 하나솔루션 얘네들 좀 중심으로 갔다가 세력주 뭐 SDN, S에너지, 하나솔루션 후 신성 ENG, 그리고 풍력은 CS 베어링 오늘 유중 나왔네요. 무중이 얘가 7월 15일이죠? 12일이죠. 그래서 그건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지, 최소한 뒤에 무중이 있는 걸 아신다면은 당일 매매로 끝내시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그리고 좀 하방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당일 오르더라도.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혹시 그 무중 압력 때문에 대장이 좀 바뀔 수도 있고,
여기는 좀 생각을 복잡하게 하셔야 됩니다. CS 베어링, 유니슨, 동국 SNC, 그다음에 태웅 요 순으로 좀 최근에 움직이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다음에 요건 전력은 아까 말씀드렸고 대통령실 경제적 성과 여기서 폴란드 정상회담에서 방산 관련 협력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리고 폴란드 미군 병력 늘리겠다. 그거에 대해서 러시아는 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즉 폴란드는 불안할 거예요. 불안하면은 국방력을 증가시켜야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관련 좀 세일즈 안 그래도 이게 좀 대통령실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인 진전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방산과 원전에 대한 정상 세일즈 중점을 뒀다. 방산이랑 원전부터 시작은 하지만 향후 5년 동안 리스트 추가될 거다. 즉 방산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방산 관련주로는 현대 로템이랑 한국항공우주 얘네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시오노기 뭐 요것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지금 뭐 특별한 내용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좀 계속 똑같아요. 시장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개별주들 그 다음에 어제 뭐 실리콘투 1대5 무중 이슈 신규 상장주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들썩들썩 하는데 이게 시장의 테마가 좀 뚜렷한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거 있습니다. 어제 스펙주 이런 것들 막 상한가 보내고 하는 모습들 그래서 시장이 좀 난잡한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당일 단타 어렵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려워요. 차라리 근데 이게 단타도 그렇고 스윙도 그렇고 사실 자신의 기준이 안 잡힌 사람한테는 뭐 둘 다 어렵거든요. 둘 다 어려워요. 단타를 하자니 당일 주도주 좀 이거 좋아 보이는데 주도주 좀 한 15% 20% 오른 것 같아가지고 이거 좀 괜찮아 보이는데 하고 매수했다가 주르륵 밀려가지고 손절치고 그러면 스윙해야겠다. 스윙이 쉽다고 하니까 근데 스윙도 사실 기준이 없으면은 비중 조절 스윙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중 조절이랑 자신만의 통계적인 그 확률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안 잡혀 있으면은 스윙도 사실 똑같아요. 매수하고 해외 지수 막 오늘처럼 막 미국 지수 밀리면은 밤에 잠 못 자고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막 미국 막 마이너스 1% 이거 보면은 잠이 안 와요. 막 2% 넘어가면 내일 또 몇백억 마이너스로 시작하겠구나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 다 중요한 포인트는 내 기준이 잡혀야 된다. 주식시장에서 돈 벌기 위한 거는 뭐 시황이 좋고 그런 거는 부가적일 뿐이에요. 시황이 안 좋더라도 진짜 막 극단적으로 갔다가 매번 막 리먼 브라더스라던가 코로나 사태 급락 아니면 이번에 최근 뭐 RSI 막 17 그 정도 급락이 계속 있는 시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급락이 오면은 또 돌려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자신의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그냥 막연히 시장이 안 좋아서 내가 못 버는구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돈 못 번다. 라고 하면은 그릇이 거기까지인 거죠. 엄밀히 말하면 기분 나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만큼 자신의 기준부터 먼저 명확하게 좀 확립시키는 거에 힘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 또 2,500 또 깨졌네요. 이게 아마 나스닥이랑 그 미국 분위기 때문일 것 같은데 일단 한동안 계속 환율, 지수 이런 거는 좀 날을 세우고 보셔야 됩니다. 자, 하여튼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7월 첫 거래일인데 하필 또 금요일이고 지금 시황이 조금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다들 조심조심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